자, 잠시만.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스크롤을 멈춰보세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늦은 밤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 불빛으로 얼굴만 하얗게 빛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당신의 엄지손가락, 지금 카카오톡 그녀와의 채팅방, 그 전송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겁니다. 자니? 뭐해? 아니면 이 모든 꼬여버린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당신의 진심을 구구절절 눌러 담은 그 장문의 메시지, 보내기 직전이겠죠. 하지만 보내기 전에 딱 3초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왜 이 전송 버튼 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이렇게 미친 듯이 뛰게 만들고, 이 보내지도 않은 메시지 하나가 왜 당신을 이렇게 초라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사실 그건 당신이 유별나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남자에게 내장된 아주 원초적인 본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강력한 본능 말이죠. 앞으로 딱 10분, 저는 당신을 붙들고 있는 그 충동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진심이라 믿으며 보내는 그 무어해 같은 메시지가 사실은 어떻게 당신의 가치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행위인지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조금은 비합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침묵이 사실은 그녀가 당신을 다시 갈망하게 만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명해 보일 겁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선택은 이제 당신 몫입니다. 지금 전송을 눌러서 영원히 매달리는 남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만약 이 주제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저에겐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거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속에서 계속 울리는 그 느낌, 안녕이라고 한마디 보내고 싶게 만드는 그 간질간질하고 불안한 느낌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길을 걷다 예쁜 걸 봤을 때 이거 보고 네 생각났어 라며 무심한 척 말을 걸고 싶게 만드는 그 충동. 놀랍게도 그 감정의 주인은 그녀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죠. 당신은 그녀와 다시 연결되고 싶어서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이 불안의 폭풍을 잠시라도 잠재우고 싶어서 보내는 겁니다. 머릿속에 작은 악마가 이렇게 속삭이죠. 야, 그냥 한번 보내봐. 혹시 알아? 그녀가 답장할지. 그럼 이 엿 같은 기분도 좀 나아질 거야. 이건 마치 머리가 깨질 듯 아플 때 일단 급한 불부터 끄려려고 삼키는 진통제와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잠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마취시키는 거죠. 누군가가, 특히 당신이 마음을 쏟았던 그녀가 갑자기 멀어지면 당신의 세상엔 거대한 물음표와 함께 불편하기 짝이 없는 침묵이라는 진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우리가 나눴던 모든 대화, 모든 메시지를 곱씹고 또 곱씹으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필사적으로 찾아내려 하죠. 우리 뇌는 이처럼 미완성된 퍼즐, 결론 나지 않은 이야기를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혼란을 끝내고 싶어서 당신의 손가락이 멋대로 휴대폰으로 그녀에게서 단 한마디의 좋은 말, 이모티콘 하나라도 돌아온다면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이 사라질 것 같다는 환상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 스스로에게 더 독한 약을 처방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보내려는 그 메시지는 그녀에게 닿기 위한 다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게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메시지를 포장해도 그녀는 기가 막히게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여성들의 감정 레이더, 특히 이 남자가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가를 감지하는 눈치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교합니다. 당신은 그저 잘 지내? 라고 안부를 묻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녀의 레이더에는
제발 나 좀 봐줘. 네 답장이 없어서 미칠 것 같아 라는 절박한 비상신호가 빨간불로 번쩍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호감의 표현이라 믿지만 그녀는 당신의 메시지에서 풍겨나오는 필요에 찬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애써 쌓아 올린 매력의 탑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관계의 미묘한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이 더 발달했을 뿐이죠.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치는 그녀의 눈앞에서 폭락하게 됩니다. 감정에 못 이겨 보내는 메시지는 이제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를 일부러 뜯어서 봐, 네가 나한테 한 짓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 라며 그 피를 그녀에게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힘의 과시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굴복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녀의 침묵이 당신을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셈이죠. 그 메시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내 삶을 모두 멈췄어. 그리고 오직 당신의 답장만을 기다리고 있어. 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너야. 그리고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남자를 존중하고 매력적으로 느끼겠습니까? 당신의 메시지 한 줄이 당신을 매력적인 남자에서 그녀의 감정적 허기를 채워주길 기다리는 애완동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정확히 압니다. 온갖 종류의 자기신문이 시작되죠. 내가 그때 그 말을 해서 그런가? 아니야, 그냥 요즘 바쁜 거겠지. 혹시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연인이 아니라 탐정이 됩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 속 마침표의 개수, 카톡 답장이 오기까지 걸린 시간, 그녀가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보았으면서 왜 답장은 안 하는지,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을 분석하며 밤을 새우죠. 마치 그녀가 풀어야 할 거대한 수수께끼이고 이 암호를 해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이게 바로 당신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녀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녀는 신호등입니다. 당신이 해독해야 할 고대 상형 문자가 아니라 당신 얼굴 바로 앞에서 번쩍이는 거대한 빨간불, 정지 신호등이라고요. 그녀가 멀어지는 건 당신에게 날 좀 더 분석해봐 라고 보내는 초대장이 아닙니다. 그건 그녀가 당신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녀가 보내는 그 메시지는 이젠 예전 같지 않아, 혹은 더 직설적으로 말해 멈춰 라는 뜻입니다. 남자의 문제 해결 본능은 위대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은 이 빨간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완벽한 말을 찾으려 애쓰고 모든 걸 고치려고 달려들죠.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은 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떼일 뿐입니다. 그녀는 복잡한 존재가 맞지만 복잡한 기계는 아닙니다. 그녀는 감정의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는 것에서는 멀어지고 자신을 설레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끌리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녀의 거리는 당신이 풀어야 할 암호가 아니라 당신이 존중해야 할 그녀의 감정 그 자체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옆에 있던 숫자 1이 사라지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세상은 잠시 숨을 멈추죠.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그 느낌. 이제부터 당신은 초조하게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탐정이 됩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상태 메시지에 혹시 나를 암시하는 글귀는 없는지,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새로 올린 사진 속 장소는 어디고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온갖 단서를 조합하며 그녀의 마음을 추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숨막히는 탐정 노름에 빠져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 게임에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이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 감정의 모든 통제권을 그녀의 손에 스스로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과 감정이 그녀의 반응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잖아요. 그녀가 답장을 하면 당신의 하루는 천국이 되고 그녀가 일십을 하면 지옥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녀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자는 자신만의 우주를 가진 남자, 자신의 삶이라는 항해를 이끌어가는 선장 같은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녀라는 행성주의를 맴도는 위성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탐정 노름은 그녀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삶이 없어. 내 유일한 관심사는 너야.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봐줘. 이건 로맨틱한 게 아니라 무겁고 부담스러운 집착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녀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당신은 그녀의 마음에서 더 얕은 존재가 되어갑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단서는 그녀의 휴대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 속에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백화점 식품 코너를 걷고 있다고 쳐요. 여기저기서 고객님 시식 한번 해보세요 라며 이쑤시개에 꽂은 만두 조각을 건넵니다. 당신은 받아 먹겠죠.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먹고 나서 그 만두에 대해 깊이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걸 준 사람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나요? 전혀요. 그건 그냥 공짜니까요. 아무런 노력 없이 얻었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정판으로 나온 운동화, 새벽부터 줄을 서야 겨우 살 수 있는 유명 빵집의 빵. 그걸 손에 넣었을 때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짜릿하죠. 귀하게 여기고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메시지로 돌아와 봅시다. 당신이 매일 아침 보내는 잘 잤어? 라는 메시지. 그녀가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자마자 보내는 여기 어디야? 좋아 보인다 라는 칼 같은 반응. 뭐해? 라며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그 모든 관심. 그게 바로 백화점의 공짜 시식 코너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무료 샘플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다정하고 꾸준한 남자라고 스스로를 위로할지 모르지만 그녀의 눈에는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손만 뻗으면 닿는 남자로 보일 뿐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더 이상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자는 자기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가 붙잡지 않으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은 사랑을 주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싼지 광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모든 메시지가 당신의 에너지를 서서히 고갈시킨다는 것, 마치 낮에 손전등을 켜놓는 것과 같다는 비유, 꽤 그럴듯하죠. 하지만 저는 이 비유가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손전등을 켜놓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녀와의 관계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신 차리고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녀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는 어젯밤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그녀가 왜 이모티콘 없이 답했는지 분석합니다. 회사에서는 멍하니 모니터만 보고 있죠. 회의 시간에 팀장님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당신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가 그녀라는 단 하나의 앱을 실행하는 데 소모되어서 다른 모든 앱들은 강제 종료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1% 남은 스마트폰처럼 당신의 삶은 최소한의 기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헬스장에 등록해놓고 한 번도 안 가고 친구들의 술자리 약속도 다음에 보자며 미루죠. 왜? 혹시라도 그녀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게 그녀를 위한 희생이고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희생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그녀를 되찾기 위해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바로 그녀가 당신에게 반했던 그 남자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건 일에 집중하는 당신의 눈빛, 친구들과 어울려 웃는 당신의 여유, 자신만의 세계를 가졌던 당신의 단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건 누굽니까? 그녀의 연락 하나에 모든 것이 정지되는 껍데기만 남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지키는 기사가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유령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문제들, 당신의 심장을 갉아먹는 그 지긋지긋한 불안감, 바닥까지 드러내 보인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분석하던 그 처절한 탐정 노름,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패의 상징이라 여기며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침묵입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침묵은 삐져서 입을 꾹 닫거나 상대를 벌주기 위해 무시하는 그런 유치하고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이 기울어진 관계의 운동장을 단번에 평평하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강력하고 지능적인 전략적 무기입니다. 당신이 약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기에 더 이상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의 감정을 드러나는 것은 그녀에게 당신이라는 문제의 정답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고 무슨 생각을 하며 얼마나 그녀를 원하는지, 그녀는 당신을 궁금해하기 위해 단 1의 에너지도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답이 없는 시험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당신의 부재라는 거대한 빈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뇌는 그 빈칸을 어떻게든 채우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던 모든 말을 이제 그녀의 뇌가 스스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압도적인 선언입니다. 자, 이게 왜 먹히는지 심리학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빈 공간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그림, 결말이 나지 않은 이야기, 답이 없는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공백을 스스로 채워 넣으려고 미친 듯이 활동을 시작하죠. 이걸 정신적 진공 상태라고 부릅시다. 당신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내던 메시지를 멈추는 순간 그녀의 일상에 당신이 차지하던 그 자리에 거대한 정신적 진공 상태가 생겨납니다. 어제까지 칼답이던 그 남자, 내 스토리에 가장 먼저 하트를 눌러주던 그 남자, 갑자기? 왜? 그 어떠한 설명도 예고도 없이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온갖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날 잊었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럼 바쁜가? 무슨 일 있나?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당신이 지난 몇 주, 몇 달간 그녀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보다 당신의 이 단 하룻밤의 침묵이 그녀의 머릿속을 훨씬 더 강력하게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관심은 예측 가능한 것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관심은 호기심을 먹고 자라고 호기심은 불확실성이 있을 때만 싹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잘 잤어? 라고 문자를 보낼 거라는 걸 그녀가 100% 확신하면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궁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정답이 다 공개된 재미없는 문제집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순간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녀에게 당연한 상수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변수의 값을 미치도록 알고 싶어 하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수많은 단어를 쏟아부을 때는 닿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그녀의 세상 가장 한복판에 심어놓는 가장 강력한 존재감의 표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과 저 사이에 그 어떤 거리감도 남기고 싶지 않기에 제 치부를 하나 드러내려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관계의 주도권에 대해 떠들고 있지만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한심한 길을 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술기운이 알딸딸하게 올라온 새벽 1시였을 겁니다. 헤어진 건지 썸이 끝난 건지 모를 애매한 관계의 그녀. 휴대폰을 들고 주소록을 올렸다 내렸다. 그녀와의 카톡방을 들어갔다 나왔다. 1시간 넘게 그 미친 짓을 반복했죠. 머릿속에 이성적인 나는 소리쳤습니다. 야, 미쳤어? 절대 보내지 마. 내일 아침에 100% 후회한다. 하지만 술기운과 외로움에 젖은 감정적인 나는 속삭였죠. 딱 한마디만, 딱 2글자만 보내는 거야. 그걸로 모든 게 다시 시작될 수도 있잖아. 결국 저는 감정의 속삭임에 항복했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였고 결국 잔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찌질한 2글자를 전송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밀려오는 엄청난 후회와 자기 혐오. 다음 날 아침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본 그녀의 차가운 단답. 혹은 아예 답장조차 없는 그 텅 빈 채팅창을 봤을 때의 그 비참함.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녀가 나를 거절한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내 가치를, 내 자존심을, 내 시간과 감정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완벽한 자기 거절이구나. 그날의 이불킥이 바로 제가 이 모든 것을 파고들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충동,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겪어봤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구질구질한 길의 끝에서 당신을 끌어내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심장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모든 걸 그녀를 되찾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밀당의 기술쯤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서 다시 내게 돌아오게 만드는 교묘한 술책이라고요. 맞습니까? 완전히 틀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침묵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고 당신은 그저 문자를 보내는 대신 초조하게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는 또 다른 형태의 노예가 될 뿐이니까요. 당신이 그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나 새로 고침하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인생 궤도를 맴도는 위성 A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반응 하나에 당신의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갈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을 멈추는 건 그녀를 벌주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건 재정비입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해 침묵하는 겁니다. 그녀의 답장이 와야만 기분이 좋아지는 그 빌어먹을 중독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녀 카톡의 숫자 1이 사라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도파민을 찾아 헤매는 사냥개 노릇을 그만두는 거라고요. 스스로에게 되뇌세요. 내 가치는 그녀의 휴대폰 화면 안에 있지 않다. 내 가치는 그녀의 답장 속도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세상에서 당신 자신을 의도적으로 분리해낼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갑자기 당신이라는 사람의 색깔이 다시 선명해지고 당신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이 메시지를 멈추는 진짜 이유는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에겐 그녀의 관심 따위는 필요 없었다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가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왕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진짜 게임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죠. 당신의 감정 리모컨을 그녀 손에 쥐어준 것과 정확히 똑같은 꼴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답장을 조금만 늦게 하면 당신의 세상은 회색 채널로 바뀌고 불안이라는 볼륨은 최대로 올라갑니다. 그녀가 이모티콘 하나 없이 단답으로 답하면 당신의 기분은 자기 비하 채널로 강제 전환되죠. 그러다 아주 가끔 그녀가 먼저 뭐해? 라고 보내오면 당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 채널을 누르며 환호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루, 당신의 기분, 당신의 모든 감정 상태를 컨트롤하는 그 리모컨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쥐고 있다는 이 상황이. 그녀는 채널을 돌릴 생각도 없는데 당신 혼자 그녀의 손가락만 쳐다보며 다음엔 어떤 채널이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지 그녀의 기분에 따라 울고 웃는 엑스트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 리모컨을 어떻게 되찾아오냐고요?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바로 그녀가 어떤 채널을 틀든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은 바로 그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당신이라는 TV가 켜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처음엔 힘들 겁니다. 리모컨을 뺏긴 그녀가 아니라 리모컨 없이 아무 채널도 볼 수 없게 된 당신이 더 불안하겠죠. 하지만 그 고통의 정체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건 그녀를 잃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지난 몇 달간 쓰지 않아서 퇴화해버린 당신의 감정 근육이 다시 힘을 기르며 느끼는 근육통입니다. 헬스장에서 느끼는 기분 좋은 통증과 같은 겁니다. 당신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참아낼 때마다 당신은 감정의 벤치프레스를 하나 더 들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당신 감정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리모컨은 원래 당신 것이었으니까요. 자, 하지만 이제 당신 머릿속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좋아, 다 알겠어. 그런데 내가 진짜 메시지를 멈추면 그녀를 영원히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멈춘 다음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진짜 멈추는 게 맞아? 부작용은 없을까? 이 모든 의심과 불안, 질문들은 단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조건 이깁니다. 이건 희망사항이나 긍정회로를 돌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수학 공식처럼 명확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완전히 멈췄을 때 이 게임이 전개되는 방식은 딱 3가지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3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승리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목을 매는 절망의 포지션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자기 존중의 포지션에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 자체가 이미 당신을 승자로 만든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 그녀가 돌아옵니다. 두 번째 가능성, 그녀는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 당신이 그녀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가능성, 그녀는 돌아오지 않고 당신은 마침내 그 관계의 진실을 마주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보십시오. 이 중에 당신이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거나 더 자유로워지거나 혹은 둘 다 얻게 될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3가지 시나리오가 각각 어떻게 당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끄는지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달콤하고 어쩌면 당신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을 그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이 침묵을 지킨 지 며칠 혹은 몇 주가 흘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당신의 삶에 다시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립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바로 그녀입니다. 잘 지내?
혹은 이거 웃기지 않아? 라며 뜬금없는 밈 하나. 심지어 당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대한 의미 없는 답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마침내 그녀가 먼저 당신의 세계에 노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지긋지긋하던 관계의 판도는 180도 뒤집힙니다. 당신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던 시소의 반대편이 마침내 묵직하게 땅에 닿은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대부분의 남자들이 지난 몇 주간의 노력을 단 1초 만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칼답이죠. 마치 그 연락만 기다렸다는 듯 0.1초 만에 난 잘 지내지, 너는? 보고 싶었어 와 같은 과한 반가움을 표시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녀의 발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셈입니다. 숨을 한번 깊게 고르세요.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세요. 당신이 하던 일을 마저 하세요. 최소 30분, 아니 가능하다면 한두 시간 정도는 당신의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연락에 쩔쩔매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 자신과 그녀 모두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의 답장은 짧고 긍정적이지만 질문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만이네. 덕분에 잘 지내. 너도 별일 없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공은 다시 그녀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갈망과 불안이 아닌 여유와 명확함 속에서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그녀가 돌아온 것은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만 진짜 승리의 이유는 그 침묵을 견뎌내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주도권을 되찾았고 이제 이 게임은 당신의 규칙대로 진행됩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어쩌면 이 시나리오가 처음에는 실패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에 그녀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당신의 휴대폰은 그저 차가운 유리판일 뿐입니다. 처음 며칠간 그 침묵은 마치 당신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처럼 아프게 들릴 겁니다. 당신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확인하고 실망하고 어쩌면 이 모든 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당신의 영혼에 쌓여있던 감정적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일은 바로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녀의 프로필을 확인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녀에게 쏟아붓던 그 모든 정신적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들지 못했던 무게가 번쩍 들리고 미뤄뒀던 책의 다음 장이 궁금해지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나누는 시시껄렁한 농담에 배를 잡고 웃게 됩니다. 당신의 세상에 다시 색깔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그녀와 함께 듣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려왔을 그 멜로디가 이제는 그저 좋은 노래로 들릴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어라? 나 이제 괜찮네. 당신은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인정과 관심이 더 이상 당신의 행복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겼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상대로 이긴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휘둘리던 과거의 나약한 당신 자신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단단한 승리죠. 이건 그 누구도, 심지어 그녀조차도 당신에게서 다시는 빼앗아갈 수 없는 종류의 완벽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그녀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릴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나마 당신의 노력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은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상황의 본질을 보십시오.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입니다. 당신이 원했던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지난 몇 달간 당신을 괴롭혔던 그 지독한 안개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녀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왜 답장이 없지 하는 불안이 뒤섞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그 희망 고문이라는 안개 말입니다. 당신은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안개를 단번에 걷어내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서 잠시 몸이 떨릴 수는 있지만 마침내 당신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그녀의 기분을 추측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종결의 신호. 이제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집을 깨끗하게 비우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될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겁니다. 당신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확신하는 사람, 당신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선택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그게 패배입니까? 아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형태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고 평화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그래, 이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장과 당신의 손가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이론은 알겠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이번 딱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내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연락을 안 해서 그녀가 나를 정말로 잊어버리면 그땐 어떡하지? 이 모든 저항과 두려움,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쏟았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증거니까요. 금단 증상 없는 중독은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항상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의 고통과 내면의 저항이야말로 당신이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론과 시나리오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싶은 이 충동을 이겨내는 지금 당장 그녀와의 채팅방 알람을 꺼버리세요. 아니, 더 좋은 방법은 채팅방을 숨김 처리하는 겁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그 유혹의 아이콘을 잠시 치워버리세요. 이 첫 번째 파도, 이 가장 거센 저항만 이겨내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바다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자의 마음을 돌리는 법 혹은 그녀를 잊는 법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거대하고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당신의 가치를 저당 잡혔던 과거의 당신과 이별하고 당신 삶의 온전한 주인이자 운전대를 잡은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건 이 위대한 여정의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할 겁니다. 진짜 상은 그녀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하고 더 여유롭고 더 매력적으로 변한 당신 자신이니까요. 오늘의 컨텐츠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지폈다면, 그리고 이 여정을 계속할 용기를 얻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을 다시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건 저를 위한 숫자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당신 자신과의 엄숙한 약속이자 선언이 될 겁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람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지혜남이 매일 당신 곁에서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